오전에 국민의힘 얘기부터 장동혁 대표가 오전 10시에 이기는 변화를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영상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해제 표결 이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초 내일 새 신안을 발표한다고 했다가 오늘로 당겼습니다. 기자회견이라고는 했는데 사실 기자들의 별도의 질문은 받지도 않았어요.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뒤이어서 과거에 일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저렇게 사과 표명을 한 것은 진일보했다. 그렇게 좀 평가는 하고 싶은데 저는 그냥 빠져있는 부분에 더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 윤석열 탄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을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윤호개인당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 많이 심어놓고 임명한 거 아니야? 이게 맞아? 이런 건데 윤석열과의 절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연 사과를 한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으로 개혁하고 쇄신할 수 있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뭘 지켜봐요. 뭘 지켜봅니까? 죄송합니다. 뭐 지켜볼 정도의 내용이 나왔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의 결들을 보면은 입장들이 하나는 비상계엄에 대해서의 입장들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탄핵에 대해서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이제 수호 이런 과정들에 대한 입장들이 조금씩 이제 다 나눠서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웬만한 분들은 지금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어요. 다만 장동혁만 그 12월 3일 날에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면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게 수단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장동혁 입장에서는 진일보가 맞죠. 엄청나게 간 거예요. 의회 수단에 맞서기 위한 폭거였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 뭐하냐 지금 저 멀찍이서 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데 쟤 혼자 뭐하냐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과의 절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두 번째 지금 당이 내분으로 갈라진 거가 하나가 탄핵을 한 것이 맞느냐 아니냐 지금 배신자론의 주된 근거는 탄핵이잖아요. 지금 두 번째 탄핵에 이제 통과가 됐을 때 그때 한동훈이 주도를 해서 친한계가 주동해서 탄핵을 한 거를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수호하는 그 집회들이나 그 과정 그리고 그 장동혁이 지난번에 필리버스터에 뭐라고 했냐면은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부정하는 발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은 잘못됐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헌재는 그럼 탄핵을 한 게 아직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이제 혼자 남을 거다. SBS 라디오 나와가지고 네. 안 변하면 혼자 남을 거다.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껴서 하루라도 빨리 이걸 땡겨가지고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뒤에 얘기하겠지만 디테일들을 보면은 이 하나만한 얘기예요. 진짜로 다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좋은 얘기 하나만한 얘기를 해서 희망이 없다. 오히려 내부 노선 투쟁은 잠깐 지켜보겠다는 분들도 있지만은 노선 투쟁은 더 격화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내에서도 지금 반응이 좀 상반되는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SNS에
장 대표 기자회견 사과 푹. 고성국에 이어서 자유대학 불러다 윤건희 연예인 하겠다는 거네요. 라고 글을 올렸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참 징계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당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비아냥하고 조롱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뢰가 없다는 거죠. 못 믿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못 믿을만 해요. 장해찬 씨, 박민영 씨 이런 젊은 친구들 데려다가 본인 옹호하게 만들고 윤호개인 주장하게 만들고 한동훈 공격하게 만들고 그런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져야 돼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긍정하고 윤호개인을 외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엄마 나 정말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할게. 그래서 기말고사 때 나 꼭 만점 받을게. 시험 잘 볼게. 1등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요. 행동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나 저기 참고서 사주고요. 독서실 좀 끊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근데 엄마 저기 나 게임방 좀 갔다 올게요. 친구들하고 농구 좀 하고 올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행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윤호개인을 외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좀 당에서 좀 쫓아내든지 정리해야 되고 당을 정상화해야 아 진짜 변하려고 하는구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여러 사람들 임명한 거 보니까 안 지켜봐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디테일을 좀 들어가 보면 장 대표가 청년 중심,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국민공감연대 이 세 축으로 당의 외연 확장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제 국민공감 연대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주목이 되는 게 일단 야권의 정책연대 통해서 공동으로 민생정책 발굴하고 함께 추진하겠다. 뭐 여기까지는 또 넥타이도 주황색 메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향한 얘기인지가 이렇게 좀 보였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폭넓게 정치연대도 펼쳐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낸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거든요. 이 누구와도를 딱 봤을 때 누구라고 보세요? anything but 한동훈이죠, 뭐.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방금 설명하신 거를 보면은 그럴싸하자 뭔가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였거든요. 그 방금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김재섭 의원이 그 본인들 그 저기 텔레그램방 대안과 미래 한 50명 있는데 그 의원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예. 하나만 한가한 소리로 들릴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이 100을 기대했다면 150을 해야 하는 게 혁신인데 당대표는 50에 그쳤다. 계엄은 잘못됐고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도 입장은 기존 우리의 당의 공식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했어요. 김재섭도 징계해야 지금. 그러니까 김재섭의 평가가 정확하다고 보고 이게 지금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은 국영수를 못해서 얘가 지금 대학을 못 가게 생겼는데 저는 이제 뭐 옛날 표현을 암기 과목 중심으로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사탐과 과탐을 학원에 다녀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청년 중심 뭐 청년들을 우대 안 해가지고 지금 당 지지율이 이 모양인가요? 그러면 전문가 집단 지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모양 뭐 약간 맞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국민 공감 연대 뭐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가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김종혁 최고가 자유대학 얘기를 한 것도 조갑제도 그렇게 지금 이거 평가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극우 청년들 데려다 쓰겠다라는 거다 이거는. 청년 중심이라는 청년 중심이라는 게 청년들 중에서도 극우 청년들을 데려다가 당을 더 극우화하겠다라는 걸로 보인다라고 조갑재 전 대표, 그러니까 조갑재 대표가 평가를 해가 저도 그렇게 봐요. 지금 이미 당은 청년 중심이에요. 그 당의 가장 핵심은 박민영, 장해찬, 김민수 이 3인방이에요 지금. 이 삼총사가 지금 달타냥하고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은 이미 청년 중심 정당인데 제가 이름은 말하지 못하겠지만은 굉장히 이 지금 최근에 장동혁 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수도권 중진 의원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내 얘기도 안 들어. 내 말도 안 들어. 내 말도 안 들어. 걔들 젊은 애들 얘기만 듣나 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누군지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난가? 약간 그런 정도로 이미 청년 중심 정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민들이 그러면 당 지지율이 다음 주에 뭐 한국갤럽 뭐 아니면 이게 오를 것인가를 보면 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장 대표는 한국갤럽 믿지 말라고 김도우 의원이랑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한국갤럽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여론조사 회사고 1987년 민주화 때부터 지금 여론조사를 한 회사인데 이걸 안 믿으면 뭘 믿습니까 진짜. 예. 뭐 다른 얘기야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 제가 이제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과 함께하겠다, 힘을 모겠다 이러잖아요. 윤호개인이 자유민주주의입니까?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옹호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잘 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재섭 의원의 정말 적절한 메시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으로 당을 혁신하는데 여의도 연구원을 전문가 네트워크 허브로 재탄생시키고 예산을 대폭 보강해 정책 개발 기능을 획기적 향상시키겠다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멋있고 좋아요. 이렇게 가야죠. 그 조치가 중요하다니까요. 장해찬 씨 여의원 부원장 얼마 전에 임명했잖아요. 그분이 뭐 말도 잘하고 뭐 논리적이고 뭐 자기 주장도 강한데 그분이 정책 전문가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장해찬 씨에 대한 조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래 진짜 정책개발연구원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조치는 안 하고 예산을 대폭 보강하겠다라는 것은 장해찬 씨 활동비를 좀 많이 높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방송 나가서 한동훈 공격하고 저기 내 얘기 잘해주고 그럼 활동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고성국 TV 나왔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장해찬 부원장이. 네. 아니 뭐 장해찬 여론조사 회사에서 근무도 했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직책이 조금 애매하긴 해. 그러니까 민주연구원도 부원장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 자리 주는 자리로도 좀 인식이 되는 경우가 여의도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이게 시그널이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연구원은 예전에는 정말로 그 정확도와 분석력이 탁월해서 민주연구원이 한 수 접어줄 정도로 탁월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금. 근데 그게 이 보수 정당의 부침하고 거의 일치하거든요. 근 10년간 거의 망가졌다. 지금은 그 전문가들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막 갑질하는 것도 있고 막. 근데 여의도 연구원을 올리려면은 제가 보기엔 장해찬부터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자르라는 게 여의도 연구원에서 다른 데로 보내야 돼. 제가 보기에는. 그 자기의 돼지국밥에 케찹 많은 거다 뭐 이런 거 말 잘하잖아요. 그럼 대변인 시키면 돼요, 솔직히. 근데 굳이 여의도 연구원에 이거를 안 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홍보 특보, 메시지 특보 그런 쪽에 좀 특화된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장 대표가 지금 당면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하고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정 규모 이상 기초단체장 공천 중앙단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공천을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신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 전략 지역은 뭐 공개 오디션 통해서 뭐 하는 방안 검토하겠다 했는데 저는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신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 이 부분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리긴 하더라고요. 당의 세가 강한 곳은 당신 비율을 그럼 100%로 하고 서울같이 좀 어렵고 힘겨운 경기도같이 그런 부분들은 한 민심 비율을 70%로 하고 뭐 그럴까?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도도한 흐름은 뭐냐면 내가 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내가 아니면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많은 후보들을 결정을 하겠어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공천하겠어에 좀 완곡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공천할 테니 네. 뭐 이렇게 집단 행동 같은 거 하지 마. 그렇죠. 뭐 이런 뭐 의미일까요? 찍소리 하지 마. 이게 협박하는 거죠. 지금 이게. 당에 보다 더 많은 쇄신과 개혁,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게 저는 지방선거 이번 후보자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자꾸 저렇게 극단적인 극우적인 모습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수도권에 출마하려는 광역 기초단체장 시군구 의원들은 야, 장동혁 가지고 선 못 치르겠다. 그렇게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입틀막하기 위해서 딱 이러한 조항들을 먼저 엄포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장 소장님 이게 먹힐까요?
먹히겠죠. 어느 이 정도. 당 쇄신안이 좀 변곡점이 돼서 네. 장 소장님께서 2월 초설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건희 부부에 대한 선고가 2월 초에 전후를 통해 가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윤건희 부부에 대한 절연을 선언하고 우리가 방금 전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장해찬 씨, 박민영 씨, 그리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극단적인 주장을 했던 윤리위원장 새로 된 분, 이런 분들을 쫙 정리해야죠. 그럼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기의 친정 체제는 더 강하면서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면은 그거는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당에 소속된 의원들 그리고 출마자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아직도 많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당명 변경 먼저 말씀드리면은 당명 바꾸는 정당치고 그렇게 잘 되는 정당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름 성공을 했죠. 그 박근혜 비대위로. 근데 이제 민주당 계열 예를 들면 그런 거 예전에 민주당 계 진짜 외우기도 너무 힘들어. 2000년대 들어서 새천년 민주당 있다가 열린우리당 그랬다가 대통합 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천년 민주연합까지 갔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2015년에 만들어서 10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가 당명 이렇게 바꿀 때가 최대 암흑기였어요. 민주당에. 예. 그러니까 당명을 계속 바꾸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래도 안 되니까 당명이라도 바꿔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한나라당이 있었다가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으로 지금 6년 차째 들어갔는데 당 이름 바꾸면 뭐 합니까? 그 멤버가 그 멤버이고 그 밥에 그 나물인데 그래서 의미 없다. 국민의 힘이 국민의 짐이 됐다라는 뭐 조롱도 있는데 다른 걸로 바뀌면은 밈이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예. 한나라당은 옛날에 당나라당이었어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최고였다. 보수 정당의 이름은 제일 오래 갔고요. 그 당 이름이 물론 대선에서 여러 번 지기는 했지만은 뭐 이명박 그 2007년 대선에서는 이기기도 했고 그 당이 그냥 한나라당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 아무런 의미 없고 당심 반영 비율을 지역에 따라서 조정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공천에 내 입김을 확실하게 넣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지금 해야 된다라는 원래대로 해야 되는 목소리가 워낙 강하다라는 거. 지금 장동혁 빼놓고는 거의 다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전략이 여기에는 이렇게 하고 저기에는 저렇게 하고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건데 뭐 50대 50으로 하든 70대 30으로 하든 아무 의미 없다. 제가 보기에는 당이 이 모양인데 대표가 장동혁인데 뭐 되겠어요. 네. 당명이 바뀌는 거는 그 지지율에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 바꿨을 때는 그때는 뭐 박근혜 비대위에서 바꿨고 국민의힘이라고 바꾼 것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 얼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대로 있으면서 당명만 바꾼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제가 당명 하나 지어드릴게요. 뭔가요? 돌처당. 돌처당.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뭐 돌로 쳐 죽인다 손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처당으로 해요. 그냥 이렇게 뭘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김재현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얘기한 걸 보면 이게 뭐 내일 빠르면 오늘 근데 뭔가 쇄신안이 공유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최고위에서. 아니 제가 오늘 그 SBS 라디오 출연이 있어서 김재현 최고가 제 앞이라서 이제 만났어요. 네네. 근데 김재현 최고가 오늘 쇄신안 관련해서 장도혁 대표랑 얘기 좀 해봐야 되겠네. 그 얘기했는데 오전 10시에 빡! 그냥 발표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만나시기는 한 건지. 그러니까 진짜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최고위원들하고도 제대로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서. 이런 거 최고위원이랑도 상의를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보면은 고립 상황이에요. 장해찬,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최근에 사설로 굉장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장동혁 측근들이 비판한 거를 굉장히 뭐라고 그랬거든. 사설로. 양현자 최고위원도 이거 해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죠. 예,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장해찬이 이제 논설위원들도 좀 반성 좀 하십시오. 성찰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거의 장동혁계 빼고는 나머지 보수가 다 비판하는 이런 거니까 지금 상당히 제가 보기엔 위기감을 느낀 것 같다 지금.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내야 되겠다라는 지금 뭐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시기가 아니라 저는 내용이라고 봐요. 내용이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내부의 갈등과 노선 투쟁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지금 윤리위원 같은 경우도 7명 중에 3명 사퇴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신임 윤리위원장으로 윤민우 가천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를 호선했잖아요. 윤리위가. 근데 지금 과거 기고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뭐 한국 총선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개딸들의 이재명 사랑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투와 연동돼 있다. 이분도 방첩사 자문위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필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냥 끼리끼리 모인 거죠. 뭐 자기랑 뭐 성향과 주장과 생각과 판단이 비슷하니까 이런 사람을 데려다 쓴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그 대학 교수면은 그래도 대단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지성인이라고 칭송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분 가천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결국 장대목 대표 머릿속에는 한동훈 대표는 정말 쫓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결국에는 또 윤리위원장 시키잖아요. 누구와도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맞잡을 수 있지만 안 된다. 그 누구와도 뭐 저도 아닐 것 같고 김종국 최고도 아닐 것 같고 한동훈 대표를 강하게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분이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그 올려놓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 서울대 외교학과 뭐 국제정책 박사고 뭐 이런 거는 빼고 모으고 경력이 뭐가 있냐면은 국정원 특별보좌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국정원 자문위원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그리고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2024년 2025년, 경찰청 뭐 대테러 자문위원도 2024년까지 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그리고 이제 방첩사 여기에서도 2025년까지 하고,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도 2023년까지 했어요. 자문위원 전문이시네요. 자문위원 전문인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 알겠지만은 다 시기가 윤석열 정부 초기에 다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특히 2024년에 많거든요. 월간조선에 그 김건희 개딸들이 김건희 시기 질투해서 한 거다 쓴 게 2023년 4월호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아부로 건희 여사한테 아부를 하고 이런 분이 있었네라고 해서 발탁이 돼가지고 국정원 자문위원, 경찰청 자문위원, 온갖 거에 안보실 자문위원을 다 밀어넣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분이, 그리고 보통은 이제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조인들을 많이 하고 판사 출신 많이 하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여상원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분은 사이버 안보가 전문이에요. 그러면은 왜일까? 사이버 안보 전문이면은 단계 이 안보 태세를 지금 이분이 점검하기 위해서 온 건가? 뭐 이런 추론들을 지금 할 수밖에 없다. 예. 지금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 입당하면서 사실 지명직 최고위원 지금 공석이니까 거기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아까 또 김재현 최고가 입당원서 직접 받으면서 뭐 고성국 계보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그건 가능성 없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긴 했어요. 저도 가능성 없다고 봐요. 지금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고성국을 최고위원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 사과의 의미도, 그나마 있는 사과의 의미도 퇴색이 될 테고, 고성국 씨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홍보위원장이나 뭐 홍보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선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 선거 대행사 기획사들도 껴야 되고, 자동차 이제 뭐 그 무슨 뭐 이름 뭐지? 그거 이제 유세 차량도 이제 대여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짭짤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노리는 바가 따로 있다. 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본인도 뭐 굳이 내가 최고위원 안 해도 유튜브 하면서 다 영향력 행사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예. 짭짤한 정도가 아닙니다. 대박입니다. 홍보비용 엄청나요. 선거 저런 거 선거를 치르면. 그래서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홍보위원장이 워낙 좀 눈에 띄니까 예를 들면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아니면 자문위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당대표 홍보특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은 좀 한 발자국 떨어진 그런 직책을 줄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선거 관련된 홍보와 관련해선 고성국 씨의 입김이 상당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리를 챙기는 그런 행보가 당의 예상된다? 인쇄물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홍보 영상도 만들잖아요. 그럼 만약 이런 거에 임명이 되잖아요.
후보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고성국 씨가 지금 뭐 맡고 있고 운영하는 그 업체에다가 선거 전략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거 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는 고성국 씨가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돈을 위해서 이 시점에 입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나름 전략가시잖아요. 본인은 나름 전략가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윤호개인을 외치는데 어떻게 전략가라고 아니 할 수 그리고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링크 막 보냈다는 그래서 잘 새 채널로 됐어요? 다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고성국 씨랑 가장 긴밀하게 했던 사람이 황교안 전 대표거든요. 황교안 대표 지금 엉망되지 않았어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 감옥 가 있잖아요. 이제 무기 받을 거예요. 감옥에서 못 나와요. 고성국 씨랑 같이 했던 사람들은 다 지금 뭐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형식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왜 장동혁은 왜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한심해요. 차라리 저를 영입을 해라. 내가 정치 안 하겠다고 내가 결심을 했지만 장동혁 대표가 저를 영입한다고 전화 한 통만 해도 내가 이번에 홍보위원장 맡아가지고 돈을 제가- 땡기겠다. 아니 근데 이제 고성국 씨가 과거에 이게 정치 평론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예전에 보수 진영 얘기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뭐 소위 말해서 선거 이런 거 보면 적중률 굉장히 높고 분석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차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가로서는 탁월한 부분이 분명히 옛날에는 있었다. 그런데 그렇죠. 본인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요.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가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지난 총선에서도 고성국의 전략 보고서가 대통령 용산에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고 그걸로 선거를 치렀다가 이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제 한 3-4번 해봤으면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가 이제는 다 되는데 이 정치권은 그래도 먹어봐야 돼. 똥인지 된장인지 이렇게 또 찍어 먹어보는 거야 이제. 찍어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 네.